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등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한 전국 의과대학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정부와 여당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전북을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의원과 서른 의원이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파열음이 잇따라 나오면서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적은 농어촌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 온라인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문화 예술계와 함께하는 문화K. 전주에서 올해로 3년째 재즈 축제를 열며 다채로운 재즈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청년 예술가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1,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는 데 이어 오늘은 월 1,800억 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이유민 기자입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정부가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1,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긴급 투입에 이어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 중증 질환자 진료를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응급환자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도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어제 기준 전체의 91.8% 수준인 11,219명까지 늘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삭발 등의 항의를 표한 데 이어 가톨릭 의대 학장단은 어젯밤 학교 측에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신청에 항의하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동맹휴학에 동참한 의대생도 5,400여 명에 달하면서 각 대학 본부는 학사 일정을 미루는 등 집단 유급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미입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비상의료 체계 점검을 위해 전북을 찾았습니다. 주 장관은 공공의대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밝혀 지역 현안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데 근거가 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부 여당이 줄곧 부정적 의견을 내왔기 때문입니다. 제기됐던 문제점, 입학 불공정성 우려라든지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공이 대거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북을 찾은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질문에 기존 입장과 같다고 답했습니다. 전북은 이제 공공의대가 좀 현안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 좀 입장이 있으실까요?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상임위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정부가 기존 의대 정원 확대는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 신설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료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같은 필수 공공 지역의료 확충 방안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결국 전북 현안인 공공의대 법안의 제정 여부는 4월 총선 이후 여야 정계 구도가 어떻게 개편되는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전북대 의대 교수들이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은 현장의 의견과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원점에서 의료 정상화 방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대 학생과 전공의도 적극 지지한다며 정부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모든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대 총장에게는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증원 신청서를 즉각 철회하고 의대 구성원 의견을 묵살한 행위에 대해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원광대 의대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제자들이 휴학과 사직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다며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군산 김제 부안 갑경선에서 지역구 현역인 신영대 의원이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을 이겼습니다. 첫 경선 지역인 익산 갑에서 불었던 현역 교체 바람이 일단 군산에서 멈춘 건데요.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현역, 물갈이를 내세운 도전자들,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여러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한 접전 양상을 보였던 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 경선에서 신 의원이 근소한 차로 승리하며 군산 김제 부안갑에서 재선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경선 전 후보 단일화까지 이뤘지만 탄탄한 조직을 내세운 지역구 현역의 아성을 깨기에는 역부족했다는 분석입니다. 첫 경선 지역인 익산갑에서 김수흥 의원이 탈락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현역 교체 바람이 군산에서 꺾인 셈인데 지역구 사수에 나선 현역, 이에 물갈이를 주장하는 도전자 간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대라고 해달라는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린 정동영 전 의원은 심력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현역 심판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존재감이 사라지니 정권으로부터 번번이 무시당하는 일이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잼버리 망신살, 새만금 SOC 무더기 칼질. 김성주 의원은 정 전 의원의 여론조사 거짓 응답 조장을 청년 비하로 규정하고 정 전 의원이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했던 노인 폄하 발언을 상기시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발언이 실제 육성으로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전달됐다면 그것이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곳은 전주병과 정읍 고창,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완주 진안 무지 등 4곳. 모두 경선 지역으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반 시민 50%, 권리당원 50%씩 반영하는 전화 자동 응답 투표를 통해 후보를 결정짓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방수형 민주당 부대변인이 오는 4월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전주 갑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부대변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본선에 출마했는데 이번엔 경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경기도 양평에서 쌓아온 정치 활동을 강조하며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선거구 민주당 경선을 치르는 안호영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의균 전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공동대표를 당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 전 공동대표가 근거 없이 자신에 대한 하위평가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친형 등이 기소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 이를 후보 매수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다고 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공동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이 의원 평가 하위 20%에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안 의원의 친형 등이 20대 총선 관련 후보 매수 사건으로 구속돼 실형을 살았고 핵심 증인은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의 반발에 탈당을 선언한 홍영표 의원과 설훈 의원이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국민의힘 공천에서도 파열음이 나오면서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홍영표 의원과 설훈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홍 의원 등의 합류와 함께 당명을 민주연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비명계 중진까지 흡수하면서 진짜 민주당을 내세우며 세력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양평을 찾아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공세를 폈습니다. 당 공천 갈등에 집중됐던 선거 구도를 정권 심판론으로 전환해 힘을 실겠다는 의도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행사하는 이런 집단들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는 여주 양평을 시작으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 지역구들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 탈락자 반발 속 친윤 순항 기득권 공천 비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은 측근을 공천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제가 이 당에 와서 가장 가깝게 지내고 가장 매일 보는 우리 김영동 비서실장도 단수가 아니라 경선을 합니다. 권향엽 전 비서관 사천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이 대표에겐 비서라는 말이 몸종 부리듯 부렸던 공직자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유경준 의원이 반발한 서울 강남병 공천과 관련해선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죠. 하지만 농어촌 작은 학교는 개설 과목과 교사가 많지 않아 고민이 큰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인터넷에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학교를 마련했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이 학교는 교실이 아닌 방송 스튜디오에서 교사가 카메라를 보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롤러코스터의 어떠한 점 때문에 그런 스릴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전자칠판을 활용한 모든 수업 과정이 학생 노트북 모니터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이 온라인 학교는 첫 해인 올해 정치와 경제, 물리학, 중국어, 인공지능 등 17개 과목 35개 강좌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16개 고교에서 모두 340여 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학생 수가 적고 특정 교과 교사가 없는 농어촌 작은 학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런 온라인 학교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진짜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가상 공간에도 고교 학점제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기반이 구축됐습니다. 교과 정보와 진학 설계 등을 체험형 콘텐츠로 메타스쿨 안에 담았습니다. 가상 공간 안에서 수강 신청과 진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고교 학점제와 새로운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과목에 대한 다양한 소개들을 비롯한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고교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수업 비중은 점차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가 파악한 지난해 학내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모두 251건으로 한 해 전 116건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107건으로 가장 많고 의도적 수업 방해 45건, 상해 폭행 23건, 협박 15건 순입니다. 교육인권센터는 교사 교육권과 학생 학습권이 동시에 위협받는다며 피해 교원 보호와 치유를 위해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사노조가 지난해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군산 앞바다에서 숨진 초등교사의 순직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족과 함께 재심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교사노조는 고인의 유서와 지인들과의 대화 기록을 보면 업무 과다와 관리자의 괴롭힘, 이른바 태움으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과 교육부도 해당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정 홍보 영상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최근 민간 사업자가 제작한 온라인 홍보 제작 영상 22건 가운데 12건이 사업자명은 다르지만 주소지나 전화번호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사업자가 회사를 쪼개 편법으로 참여하거나 주소지가 허위인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3년째를 맞은 자치경찰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 약속대로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인력과 예산, 조직을 지자체로 넘기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구대 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넘기고 자치경찰위원회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올해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조상의 무덤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6월까지 모두 사라져버려 후손들은 더욱 황당해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남길 씨 가족은 설을 맞아 성묘를 하러 선산을 찾았다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부모와 부모님 무덤 4기가 송두리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추석만 해도 솟아있던 봉부는 평평한 맨땅으로 변했고 무덤을 둘러싼 둘레석도 없어졌습니다. 술이라도 한 잔 따라 드리자.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곽 씨 가족들은 누군가 중장비를 동원해 무덤을 파 옮긴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는 굴착기 바퀴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말 무덤 옆 땅 주인이 무덤을 파서 열겠다고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는 그 신고자 옆에 땅 주인이신데 본인이 이제 자기 땅인 줄 알고 그렇게 파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미 6월 일부도 화장돼 다른 장소에 매장된 상황. 가족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덤 이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가능해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묘비도 없어 신고자 제출 사진과 지도상 위성 사진을 비교했다며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옆 땅 주인이 다른 곳에 묻은 유골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문화키 지역 문화가를 일구고 있는 인물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통적인 문화 색채가 짙은 전주에서 올해로 3년째 재즈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축제를 기획하고 또 재즈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김주환 현대음악발전협회 대표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화케이에서 매주 전주의 여름밤을 수놓고 있는 재즈 축제를 소개했었던 건데요. 사실 재즈하면 특정 애호가들의 전유물이라는 시각도 많은데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재즈의 매력이 뭔지 먼저 간략하게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재즈의 매력은 보통은 이렇게 저희가 즉흥성, 뭐 자유로움이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가장 재즈의 가장 좋은 매력은 옛것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강하게 스며들어 있으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모던함, 그 세련됨까지 이 동시에 이 두 감각이 살아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세련되고 동시에 가장 아날로그적인 매력이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것과 현대적인 감각이 잘 어우러지는 전주라는 지역과도 좀 약간 색깔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설명을 맞습니다. 해주시니까요. 네네. 네. 고향이 전주라고 네. 들었는데요. 예양 판소리 고장, 전주를 상징하는 많은 별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재즈 전문 공연장도 여시고 또 사실 그렇게 많은 지원도 없는데 재즈 축제를 3년째 사비까지 들여가며 열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축제를 열고 계시는데 어떤 목표하는 바가 있으셨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 고향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잖아요. 근데 가장 한국적인 도시에서 가장 미국적인 음악인 재즈가 동시에 성장한다면 그것보다 더 멋진 게 있을까라는 생각에 항상 설레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미국적인 이런 오묘한 매력을 가장 실현시킬 때 가장 멋진 도시가 전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이색적인 다른 것들을 목표해서 뭔가 여기서 뭔가 최고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맞습니다. 네. 네, 앞서 드린 질문을 좀 이어가 볼게요. 재즈 문화가 사실 전주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낯익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서 거의 한 달 내내 매달 공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으실 거예요. 네. 공연을 하는 게 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문제고요. 저도 취재 당시를 더듬어 보면은 한 공연에 뭐 보컬, 피아노, 베이스, 드럼, 기타 적어도 한 공연을 위해서 서너 명가량 이상이 한 팀을 이뤄서 참여하시더라고요. 이 초청되어 온 팀들도 사실 전국, 뭐 국내외 가릴 것 없이 그런 무대에 서시는 분들이고 이런 수준 높은 팀들을 또 모셔오는데도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은 부담도 있을 텐데 네.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네. 초창기에는 당장의 그 관객들을 이렇게 모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저희 홀이 저희 바인홀이 개관한 지 지금 3년째 돼 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은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관객 모집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소공연장이다 보니까 매진이 되어도 그 수익이 안 나는 이 구조가 가장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거, 다채로운 팀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네. 욕심 때문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지난해 여름에 저도 재즈 축제를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객석이 정말 가득 채웠던 빼곡했던 관객들이었고 그 관객들의 어떤 나이대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다채로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축제 네. 막바지로 갈수록 또 매진되는 맞습니다. 공연도 적지 않고 네.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 지역에서 재즈를 보러 오는 관객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별한 전략이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연장의 되게 특징이 이제 재즈를 전문으로 하고 그리고 뭐 멋진 근사한 음식이나 와인이 없이 오롯이 그냥 공연에만 집중하는 곳인데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들 찾아오시는 게 좀 특징인데요. 돌아보면 뭐 엄청난 특별한 전략은 없지만 제가 이제 현역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다 보니까 음악가들이 무대에 서기 전에 가장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에 저희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대에 서기 전에 가장 기분이 좋아야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저희 관객들한테 전달되거든요. 그게 저도 14년 현역에서 왕성히 활동하면서 느낀 바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뮤지션들한테 좀 집중하는 게 저희의 특징,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무대에서 열리는 공연만큼은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겠다라는 자부심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3번째 열리는 전주 미니 재즈 페스티벌이 또 최근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는 공연예술 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이틀 뒤부터 열리는 올해 축제 이전 해와는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른지 차별화한 점이 있다면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더불어서 재즈 페스티벌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바람까지도 함께 전해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작년까지는 저희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후원을 받고 2번의 공연을 페스티벌 열었는데요. 올해는 어쨌든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받은 만큼 예산도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좀 더 공연 횟수가 원래 10회에서 올해는 12회로 늘어났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참여하는 그 음악가들의 숫자도 거의 배 이상, 네, 한 회당 거의 5명 이쪽으로 평균적으로 늘어났고, 특별히 4월부터는 저희가 이 공연에 이 페스티벌에 조금 더 깊이 한번 즐겨보자라는 취지에서 재즈 역사 강의를 무료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강의 8회에 걸쳐서 역사 강의까지 저희가 좀 다채롭게 작년과는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토크 콘서트 같은 느낌이 또 들 것도 같은데 네. 미니 재즈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규모가. 네, 알겠습니다. 올해 축제 잘 치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린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당시 청와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수사 당시에는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대통령 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이 불발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 기록과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와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따님 채용 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국무국방에 준비하고 있는 일반 지원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충북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한모 씨에 대한 구속심사도 진행됐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검찰은 송 전 차장이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충북 괴산 단양군 선관위에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지원하자 인사업무 담당자였던 한 씨에게 자신의 딸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씨는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또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에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고 지난 5일 송 전 차장과 한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지난 2022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 사망자 감소가 뚜렷했는데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고가 지난 한 해 584건 발생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98명이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7건, 사망자는 46명 줄었습니다. 산재 사고 감소세는 건설업에서 뚜렷했습니다. 건설업 사망자는 지난해 303명으로 전년 대비 11.1% 줄었고 사고 건수도 297건으로 전년 대비 9.5% 줄었습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또는 공사비 50억 원 미만 사업장의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산재 사고 건수 345건, 사망자 수 354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년 대비 각각 36건, 34명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50인 이상 또는 공사비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사고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고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 전반적인 경기 악화를 꼽았습니다. 건설업 일감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또 기업 10곳 중 7곳이 산재 예방을 위해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에 참여했고 산재 예방 예산이 꾸준히 늘어온 점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건설업, 제조업 등 업종별로 다른 결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의 추세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컨설팅과 재정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증가율이 전국 최고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북에서는 재조사 대상 사망 사고가 33건 발생해 35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수가 한 해 전보다 17명, 94%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전북을 비롯한 경북과 부산 등 6개 시도에서만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유전체 분석을 통한 우량 한우 선별로 사육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올해 50억 원을 들여 한우 암소 3만여 마리의 유전체 분석 등 한우 개량 분야 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 암송아지를 선별해 보급하면 일반 송아지를 키울 때보다 마리당 200만 원의 비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1.2톤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전북에서도 한우 할인 판매 행사가 열립니다. 전북농협은 공급 증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한우 등심, 불고기, 국거리를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400여 곳, 전북에서는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축산물 판매장 21곳이 할인 판매에 참여합니다. 전북에서 지난 5년 동안 불이 가장 많이 난 계절은 봄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봄철인 3월에서 5월에 3,400여 건이 발생해 두 번째로 많은 겨울보다 600건 가까이 많았습니다. 또 화재로 인한 사상자와 재산 피해도 각각 113명과 3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5월 말까지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군산시 서수면의 한 주택 창고가 무너졌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군산시는 집주인을 마을 회관에 머물게 한 뒤 추가 붕괴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나 폭행과 협박 등으로 술을 팔다 적발된 사정이 인정된 소상공인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상공인이 구제받기 위해선 미성년자의 신분증 확인 장면이 CCTV 등 영상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 전주 지역 단독주택과 상가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생활 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도 주 2회 지정된 요일에만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전주시는 도시 미관과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새 쓰레기 배출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 기간 계도 활동을 이어간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전북은행을 모태로 한 JB금융지주가 베트남 핀테크 업체인 인피나와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JB는 베트남 하노이 소재 계열사인 JBSB를 통해 인피나 지분의 3.9%를 우선 인수한 뒤 협업 성과에 따라 5%까지 지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설립된 인피나는 회원 130만 명을 보유하며 한 달 순 이용자가 50만 명인 베트남의 대표적인 자산관리 금융 플랫폼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더 떨어져 쌀쌀해질 텐데요. 내일 전주의 아침 기온 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하는 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오전 대기질이 일시적으로 탁했다가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 텐데요. 날아갈 시설물 없는지 점검 잘해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 눈이 살짝 날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은 익산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그 밖의 지역 0도 안팎을 보이겠고 한낮 기온은 6도에서 8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완주와 무주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한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이 거센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하늘 표정은 맑겠고 다음 주에는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